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한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주 마감일이에요. 금요일인데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 식구들이 3분의 1도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많이 격양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또 잠깐 사이에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한본부장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진상설계사가 성공한다입니다. 주제가 좀 해괴하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진상설계사가 영업을 잘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라임에스의 사내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 주제가 2025년 영업 전략입니다. 소 제목은 세상에 없던 보험을 팔아야 산다입니다. 12월에도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 중인데요. 정말 요즘은요, 세상에 없는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성공합니다. 저는 사실 10년간 대면 영업을 했거든요. 소개 영업, 뭐 개척 영업, 대면 영업 관련해서는 DB 영업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정도 대면 영업을 했고 지금 온라인 영업을 한 지는 한 6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대면상 만나는 고객분들과 온라인에서 만나는 고객은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대면에서 만나 뵈었던 고객들은 사실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의 고객은요,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혈압 관련해서 진단을 받을 것 같다. 내 식습관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고혈압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시고요.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만약에 대장용종을 뗄 것 같다. 대장용종 관련된 가장 싸고도 가장 조건이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저는 신입설계사가 입사를 하면 보장분석부터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금 갓 입사한 신입설계사가 보장분석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보장분석을 받고 기존에 있었던 보험을 해지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과연 고객분들한테 유리한 선택일까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 보험이니까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셔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상으로 어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목적성도 뚜렷하고 원하는 상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입설계사가 입사를 하면 본인 상황에 맞고 본인의 관심사인 그런 상품을 좀 판매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저희는 주부 설계사들이 많아요. 뭐 아기 엄마들도 있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엄마들의 관심사는 우리 아이 보험, 우리 남편 보험, 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설계사분들은 태아보험에 대해서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린이 보험, 뭐 독감보험, 수족구 보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관심사인 상품을 좀 많이 판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언제까지 아이들 독감보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험을 판매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약관도 볼 줄 알게 되고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내 관심사인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먼저 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독감보험이 굉장히 유행을 할 때 입사한 설계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독감보험 100개를 판매해 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신입 설계사인데 주변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독감보험 100개를 정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분의 자존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이 독감보험을 판매하면서 설계사로서의 경력, 뭐 의료 지식 이런 게 필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온라인은 다릅니다. 이 온라인 영업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로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태아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간병 관련된 보험을 집중으로 판매하는 채널이다. 그 관련된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전문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상품도 사실은 이 보험 상품이 상품의 보종은 틀리기는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라든지 뭐 약관을 보는 방법 이런 내용이 완전 다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게 되면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잘 판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영업이 유튜브도 물론 있지만 글을 쓰는 또 온라인 영업이 있잖아요. 내가 뭐 블로그를 하거나 네이버 카페 영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내가 어쨌든 판매하고 싶은 상품에 대해서 또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치아보험에 대해서만 또 글을 쓰게 되면 그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설계사로서의 그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저희 사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세상에 없던 보험을 팔아라라고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보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암치료보험이라든지 중입자보험은 없던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공부를 해서 판매를 해라. 고객분들이 예전에 가입한 상품을 신입사원들이 보장 분석을 해서 해지를 시킨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험 소비자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좋았던 시절은 없어요. 항상 뭐 추석이라 힘들고 연휴라 힘들고 휴가라서 힘들고 보험 가입할 여력이 없다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됐지만 지금은 좀 예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좀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세요. 정보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설계사만 찰떡같이 믿고 가입했던 고객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하면서 제대로 좀 보험을 가입하고 이 보험료 다이어트를 원하시거든요. 예전에 그 막연한 리모델링과는 조금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사들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고객분들은 이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을 공부하고 들어오시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뭐 5년, 6년, 7년, 10년이 되는 분들인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던 고객들은 정말 약관에 대해서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뭐 보험금 청구라든지 보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높은 지식을 쌓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사실 한두 달을 공부한 고객보다 몇 년을 보험 판매한 설계사가 그 내용을 더 모른다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고객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지금은 챗 GPT에 고객들이 또 검색을 하시거든요. 고객들은 이제 GPT까지 이용해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설계사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정말 앞으로는 더 도태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사들한테 닥친 위기가 많아요. 이제 곧 4년 분급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내년이 지나가면 4년 분급이 시작이 되면 저는 진짜 어떤 설계사가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4년 분급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보험의 유지예요. 유지 관리. 고객들을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사가 상품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또 보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사가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그 고객이 과연 보험을 유지를 할까요? 오늘의 주제가 진상 설계사가 오히려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조합을 해보시면 고객들이 요구하는 설계사의 요건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험 설계사 분들을 무작위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드려요. 평소에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하시냐? 그리고 그동안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대충 산다. 보험도 잘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한테 믿고 가입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최근에 면접을 본 분은 30대 여성분이었는데, 아이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정말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싶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리고 견적도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더라고요. 이 보험 공부는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보험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실제 가입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 네이버 카페를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에 검색하면 설계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설계안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과연 태아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설계안이 나올까 저도 궁금한데, 회사별로 받아보시고 같은 회사에서도 좀 담보를 다양하게 받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이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설계사보다 이 보상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본인 아버님께서 그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셨는데 실비에서 보상을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약관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구매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를 렌탈을 한다. 다 비교를 해본대요. 그래서 뭐 성능이나 그런 내용도 좀 비교를 해보고 계약 조건도 비교를 하고 사은품은 또 어떤가도 비교를 하고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 아기 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좀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굉장히 꼼꼼하고 좋으신데 이 설계사나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진상 고객인 거 아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본인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보험 설계사가 돼도 제대로 판매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뭔가 허투루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어쨌거나 좀 합리적인 소비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께 꼭 입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조직에 입사를 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보험 판매를 해보셔라.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좀 보험 설계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질을 갖춘 설계사가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 상에서도 대면 영업에서도 이런 좀 꼼꼼한 설계사들이 살아남을 것 같고, 고객 관리를 잘 해드리고 고객이 손해보지 않도록 좀 해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설계사들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험 영업이 사실 꾸준히 급여가 발생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직업인데, 그냥 한번 반짝하는 급여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4년 분급제, 7년 분급제가 시행이 되고, 고객들은 보험 관련된 정보를 챗 GPT로도 알아보시고 유튜브로도 공부하시고 네이버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설계사로서 롱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제 내일 주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12월 어떤 영업의 적기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보험 영업의 성수기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11월, 12월에 마감을 잘 하고 2026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맞이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설계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